네, NCS 기반 인사관리 방법론 7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5강, 6강에서 이 NCS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 인사관리 문서의 종류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번 7강하고 8강은 그 인사관리 문서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NCS의 그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평생 경력 개발 체계도, 직무 기술서, 그리고 자가진단 도구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 NCS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인사관리 문서의 세 번째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CS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인사관리 문서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왼쪽에 보이시는 이런 문서가 이제 NCS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인사관리 문서들이에요. 자, 이것들 처음 보시는 분들은 5강으로 가셔서 5강 수업을 먼저 들으셔야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샘플로 나와 있는 이 양식은 능력 단위별 출제 기준의 문서고요. 이게 샘플로 지금 나와 있죠. 자, 이렇게 NCS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 인사관리 문서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배우셨는데, 자, 이 문서들이 과연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무 기술서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고, 채용 배치, 승진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이 원리를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 원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평생 경력 개발 체계도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밑에 보이시는 이 그림이 평생 경력 개발 체계도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생 경력 개발 체계도가 뭐지? 그리고 이 그림을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5강으로 가셔서 그 수업을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5강, 6강 수업을. 자, 이 평생 경력 개발 체계도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냐면 우리 그 NCS 분류 체계 기억나시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그리고 세분류 밑에 능력 단위 요소, 수행 준거, 필요 지식 기술 태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 NCS 분류 체계 여러분들이 기억나시죠? 이 분류 체계에서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이 직무예요. 그리고 이 위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 인사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처음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급여 지급과 퇴직 업무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면 그리고 인사평가, 조직문화관리, 인사 아웃소싱 업무를 하게끔 해주고 이게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종류의 일을 하게끔 해주고 이렇게 경력 개발의 흐름을 소개해 놓은 문서가 평생 경력 개발 체계도인데 이건 당연히 직무니까 여기 있는 것이 그대로 와줬고요. 이 위에 있는 이 업무들은 어디서 왔느냐? 이 인사에 해당되는 능력 단위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이시면 인사기획, 여기 인사기획 있죠. 직무관리, 여기 직무관리 있죠. 인력이동관리, 여기 인력이동관리 있죠. 자, 이 특정 직무에 해당되는 능력 단위들이 이 평생 경력 개발 체계도의 이 부분에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순서로 기록이 되느냐, 여기에 인사 기획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은 직무 관리, 인력 채용, 인력이동 관리인데, 이 순서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그 NCS 문서에 보시면요, 직무별 능력 단위, 그리고 능력 단위별 능력 단위 요소를 기록해 놓은 표가 또 제공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능력 단위별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인사 기획은 6수준, 직무 관리는 5수준, 그리고 인력 채용도 5수준, 인사 평가는 4수준. 이렇게 능력 단위별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설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기획 업무가 수준이 가장 높다. 그러니까 신입사원은 인사기획 업무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한다는 거죠.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이 인사 직무에서 수준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만 이 인사기획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직무관리, 인력채용이 5레벨. 그리고 그 다음이 이 4레벨. 이렇게 능력 단위별로 수준을 설정해 놓은 게 있어요. 이 수준이 바로 평생 경력개발 체계도에 업무가 적혀 있는 수준이에요. 자, 인사기획은 6수준이죠. 인사기획은 6수준입니다. 그리고 직무관리, 인력채용, 인력이동관리, 핵심인재관리 이런 것들은 5수준이죠. 직무관리, 인력채용, 인력이동관리, 핵심인재관리 다 5등급이죠. 그쵸? 4등급 인사평가 4등급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능력 단위의 수준의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입사하게 되면 제일 낮은 수준의 업무를 하고 이게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 수준으로 가고 네, 여기에 적혀 있는 이것은 능력 단위가 적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능력 단위의 순서는 어디서 왔느냐? 이 능력 단위별 능력 단위 요소에 정리가 되어 있는 이 능력 단위의 수준의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경력개발 모형 같은 경우는 자, 이 모형은 이 평생 경력개발 체계도하고 똑같아요. 6수준 차장, 5수준 과장, 4수준 대리, 3수준 주임 되어 있죠. 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 직무기술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이 직무기술서부터는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렇게 옆으로 길게 펼쳐져 있는 NCS 분류 체계를 이렇게 세로 형태로 좀 변경을 할게요. 왜냐하면 이 옆에다가 각종 문서들을 이제 기록을 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세로로 넓게 펼쳐져 있으니까 이쪽에 이제 문서가 이렇게 오게 되면 이쪽에 이렇게 문서가 오게 되면 여기를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세로로, 그러니까 이 가로로 길게 펼쳐져 있는 이 분류 체계의 체계도를 조금 세로로 이렇게 다시 변경해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대분류부터 소분류까지는 없는 것으로 하고요. 자, 세분류부터 세분류 가죠. 그리고 능력 단위는 그 밑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력 단위 요소도 능력 단위 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자격증은 이쪽에도 자격증이 있죠. 그리고 직업 기초 능력, 능력 단위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이 직업 기초 능력, 네, 능력 단위별로 직업 기초 능력, 그리고 능력 단위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직무 수행 요건, 네, 능력 단위하고 이어지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능력 단위 요소의 하위 개념, 하위 구성인 수행준거 이쪽으로, 그리고 지식기술 태도 이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펼쳐져 있던 이 분류 체계의 구성도를 이렇게 좀 세로로 좀 변경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직무기술서는 NCS 분류 체계의 어떤 부분을 따와서 만든 문서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직무 갑니다. 그리고 이런 직무 안에는 어떤 능력 단위들이 있는지 능력 단위를 여기다 기록을 했고요. 그런데 이 직무 안에는 능력 단위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개의 능력 단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여러 개의 능력 단위 안에 또 여러 개의 능력 단위 요소가 있고요. 자, 이 직무 기술서는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기가 쉬운데 이 직무 기술서는 직무별로 한 장의 직무 기술서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NCS에서는. 능력 단위별로 한 장의 직무 기술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직무 기술서라기보다는 능력 단위 기술서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겠죠. 표현이. 왜냐? 이 직무 기술서가 뭐 예를 들어서 인사 직무니까 이 인사 직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술해 놓은 문서가 아니라 능력 단위별로 기록을 해 놓은 문서이기 때문에 NCS에서의 직무기술서는 엄밀히 얘기하면 능력 단위 기술서다. 능력 단위별로 풀세트 한 장씩을 이제 한 카피씩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능력 단위가 이쪽으로 가고요. 그 능력 단위 안에 하부 능력 단위 요소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직무기술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능력 단위 요소별로 책임 및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해 놨는데, 이건 능력 단위 요소별로 수행 준거가 그대로 온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식기술이 직무기술서 안에 있는데 능력 단위 요소 수행 준거 밑에 지식기술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 학습 경험이라던가 자격증, 사전 직무 경험, 숙련 기간 같은 것들은 그 직무의 직무 수행 요건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NCS 분류 체계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필요한 것들을 이 문서에다가 그냥 그대로 담은 거예요. 이 직무기술서가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NCS 모듈 있잖아요. NCS 분류 체계 만들었잖아요. 이게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자가진단 도구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능력 단위 요소가 이 진단 영역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러한 능력 단위 요소 안에 수행 준거가 진단 문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수행 준거 상의 행동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매우 우수하게 한다. 나는 인사 전략 환경 분석 결과에 따라 중장기 인사 전략의 방향성을 수립할 수 있다. 난 이거 미흡하다. 그러면 미흡. 나는 중장기 방향성에 따라 당해년도에 인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나 못한다. 매우 미흡.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인사 전략 수립하기하고 관련된 일은 전체적으로 좀 약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이 자가 진단 도구의 이 문항들도 NCS 분류 체계에 있는 이 내용 중에 능력 단위 요소와 수행 준거가 자가 진단 도구의 어떤 측정 도구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문서들이 뭐 자가 진단 도구가 됐건 직무 기술서가 됐건 이거 따로 만들 필요가 없이 이 모듈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이 모듈만 읽을 수 있으면 이런 문서 따로 만들 필요 없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자가진단 도구도 이 NCS 분류 체계에서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평생 경력개발 체계도 직무기술서 그리고 자가진단 도구까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살펴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 채용배치 평가, 채용배치 승진 체크리스트부터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